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학년도 1학기 월요일 1, 2교시 드디어 우리 스포츠와 경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스포츠를 경제의 눈으로 파헤쳐 볼 김두한 교수입니다. 우리 수업은 산학협력관 5411호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스포츠 경제학이 대체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정의와 학습 목적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럼 우리 수업이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다룰지 그리고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현대 사회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한 스포츠를 단순한 경기가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탐구할 겁니다. 두 번째, 경제학의 기초 개념을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사례에 접목해서 경제적 사고방식을 아주 재미있게 익혀볼 거예요. 세 번째, 스포츠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구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 스포츠 리그의 운영 방식과 선수 시장의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던 이정료 같은 것을 분석하는 힘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이 국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포츠 산업의 미래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 수업은요, 여러분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아주 역동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 데이터 기반 수업이에요. 선수 연봉, 구단 가치, 티켓 가격 같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손흥민 선수나 이정우 선수의 이정료처럼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듣고 관심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요? 걱정 마세요. 그래프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참여형 학습 방식입니다. 실시간 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경제 용어 퀴즈도 풀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수업의 재미를 더할 겁니다. 강의와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병행해서 여러분의 유연한 역량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특히 비전공자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현상 위주로 원리를 설명할 테니 경제학이 어렵다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성적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는 상대평가 원칙을 적용하고요. 출석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물 20%, 그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 10%를 차지합니다. 시험은 객관식과 단답형 30문항, 그리고 서술형 2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업만 잘 따라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수업 중에 질문이 있거나 좀 더 심층적인 대화를 원하신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제 연구실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수업의 부캐라고 할 수 있는 팬텀 오브 컬리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스닥두파민과 네이버 블로그 팬텀 오브 컬리지에서 수업 관련 자료나 추가적인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니 구독과 이후 추가는 사랑입니다. 혹시 제가 밤늦게 콘텐츠를 올릴 때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수행할 주요 과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제는 특정 프로 스포츠 구단의 흥행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을 분석해서 흥행 전략을 세워보는 거죠. 두 번째 과제는 선수의 몸값 결정 요인을 성적 외의 경제 가치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한다고 몸값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숨겨진 경제적 요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학기 동안 아주 중요한 학습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학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학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 기사를 볼 때 스포츠 섹션뿐만 아니라 경제 섹션의 관련 기사도 함께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좋아하는 팀에 대한 팬심은 충분히 유지하되 분석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계산에 너무 겁먹지 말고 구단이나 선수의 선택 배경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재미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 경제학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기초를 다져볼까요? 스포츠 경제학은 스포츠 산업 내에서 희소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스포츠 시장이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 적용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스포츠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재화이자 서비스 생산 시스템으로 간주해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 공급자, 그리고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프로리그처럼 독점적 시장 구조가 경제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스포츠를 숫자가 아닌 선택의 논리로 재해석하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숫자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선택 그 자체가 경제학의 본질입니다. 스포츠 경제학의 학문적 분석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먼저 프로스포츠 리그의 리그 운영 전략과 구단의 이윤 극대화 전략을 다루고요. 다음은 선수 노동 시장에서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메커니즘과 제도적 효과를 파헤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 수요 분석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경기장으로 이끄는지 연구합니다. 네 번째는 경기장 건설 같은 공공 자금 투입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요. 다섯 번째, 중개권 시장의 구조 변화와 뉴미디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즘 OTT 시장 경쟁이 엄청나죠? 마지막으로 스포츠 도박이나 용품 산업 같은 연관 시장의 수익 모델과 성장성까지 진단하는 것이 스포츠 경제학의 역할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지전능한 학문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왜 스포츠 경제학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전문가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산업적 가치를 통찰하게 되고요.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메가 이벤트나 구단의 재정난 같은 것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죠. 나아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스포츠 경제학 학습의 핵심 목적은 단순한 스포츠 팬을 넘어서는 겁니다. 전문가적인 산업 분석가로서의 시각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스포츠 경제계의 제임스 본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시장은요, 다른 일반적인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경제적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승패를 미리 안다면 누가 경기를 보러 갈까요? 그리고 프로리그는 독과점 형태를 띠기 때문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와 그로 인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핵심 경제 이론을 적용해 볼 건데요. 선수의 기여도를 경제적으로 측정하는 한계 생산성 이론을 기초로 학습하고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드래프트와 자유계약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할 겁니다. 또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승률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구단의 독특한 행동 양식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스포츠 시장은 경제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랍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의 경제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와도 연결됩니다. 요즘 화두인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스포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스포츠 구단의 환경보호 노력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겁니다. 또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공익적 가치도 놓칠 수 없죠. 투명한 구단 운영 체계가 팬들의 신뢰와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찰할 겁니다.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스포츠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구단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연구하게 될 겁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얻어갈 가장 큰 수학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사고방식의 훈련과 실천입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눈앞의 현상들 속에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힘을 기를 겁니다. 구단이 선수를 영입하거나 방출하는 선택을 할 때 그 뒤에 숨겨진 기회비용 관점에서 분석하는 훈련도 할 거예요. 매일 접하는 스포츠 기사 속 숫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시장의 데이터가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격차나 차별을 경제적 지표로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게 될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이제는 최신 기술과 스포츠 경제의 결합 없이는 스포츠 산업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이 스포츠 산업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구단 운영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으로도 직결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등장이 중계권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고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가상현실 관람 경험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ICT의 융합 사례는 우리 수업에서 비중 있게 다룰 핵심 주제이고요. 이 모든 기술 혁신이 스포츠 소비 패턴과 마케팅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하게 될 겁니다. 스포츠는 더 이상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죠. 자, 벌써 1주차 학습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는 오늘 스포츠 경제학의 본질이 희소 자원의 배분을 연구하며 스포츠가 거대한 산업임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문적 범위는 리그 운영, 선수 가치, 메가 이벤트 효과 등 아주 광범위하다는 점도 확인했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의 학문으로서 경제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실제 데이터와 최신 이슈를 통해 스포츠 현상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성공적인 학기 이수를 위해 뉴스 탐독과 객관적 분석 태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다음 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포츠 관람 수요 결정 요인에 대해 심화 학습할 예정이니 미리 강의 자료를 읽어오시면 더욱 풍성한 수업이 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첫 수업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학은 숫자가 아닌 선택의 학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수업을 준비하면서 오늘 배운 스포츠 경제학의 정의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혹시 수업 중에 궁금했던 점이나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상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강의 자료는 공지된 대로 미리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오신다면 수업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모두가 스포츠 경제의 전문가로 멋지게 성장하는 여정을 제가 옆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